이제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그동안에 전쟁도 있었고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다시 좀 투심이 강해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현재 시장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현재 시장이요? 네. 현재 시장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의 우상향 가능성이 네. 있다. 왜냐하면요. 결국 다양한 매크로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매크로 변수들, 금리, 환율, 성장률 등등 물가 이런 것들은요. 지금 다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 전쟁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가 거의 1년 넘게 네. 8,000피의 목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악재를 질려받고 우리의 상승 모멘텀, 즉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물론 실적이요. 우리 상장사의 3,000개 종목 중에서 일부 한 5개, 10개 이 종목들이 대부분 상장 기업들의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즉 쏠림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그게 난이도가 높은 시장보다는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난이도가 좀 더 쉬운 시장일 수 있다. 돈을 버는 기업은 정해져 있고 많이 올랐다는 것은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이는 변수, 가격보다는 네. 오히려 근본적인 펀더멘탈, 실적의 가시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 여전히 지금 시장은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긍정적인 거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잠깐 조정 기간에 봤을 때 삼성전자 잠깐 조정하는 동안에 로봇, 현대차 많이 올랐거든요. 이쪽 로봇 사업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를 위시한 로봇이요. 이번 주에 들어서 업앤다운이 좀 컸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어제부터 많이 올랐죠. 네. 금리가 상방 리스크가 둔화되면서 갑자기 로봇주가 다시 리바운딩 했습니다. 네.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미래에 대한 성장 산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가 가장 민감하다는 것이고 결국 로봇주가 어땠다는 것은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올 수 있을까 아니면 금리가 오히려 시장 모든 사람들의 컨센서스를 뒤로하고 낮출 수 있을까로 귀결됐기 때문에 금리의 전망과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로봇이라는 건요. 반도체 AI, 그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좀 더 구현되는 AI, 피지컬 네. AI의 로봇이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우주 양자, 다 넥스트 주도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로봇도 차세대, 피지컬 AI로서 충분히 각광받을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장 이런 전망 속에서 우리가 아쉽거나 아니면 이거 하나는 좀 뭔가 2% 부족한데 라고 하는 것이 타이밍입니다. 사실 타이밍은 제 능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중장기 시계를 넓게 보고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그것이 그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차근차근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이런 ETF와 그다음에 이제 삼성 하이닉스 단일 종목 그 ETF 출시되잖아요. 레버리지 말씀하신 네. 거죠?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도 되냐, 네. 늦다,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아니면 좀 이따 들어가라 하는데 좀 이따 들어가면 너무 비싸질 것 같고.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레버리지 상품은요, 일단 뭐 개인적인 취향이죠. 근데 그쵸. 레버리지 상품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되는데요. 레버리지 ETF가 아니고 레버리지 ETF 상품입니다. 네. 즉, 지금 제도를 보면요, 시가총액 10% 이상의 종목이 상당 기간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거래소에서 전자와 닉스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두 종목으로 출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의 시초가 대비 종가가 2배 간다고 해서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고 1의 변동성에 대해서 곱하기 2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약간 디테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레버리지는 변동성을 좀 높일 겁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미 7,000P에서 8,000P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분명히 변동성 요소이긴 합니다. 네.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단 제 입장에서는요. 결국 SK하이닉스의 2배짜리 레버리지는요. 거기에 언더라인 에셋,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각광받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6월 전략 좀 싸주세요. 6월 전략이요? 네. 네, 쏴달라고요? 네. 쏘세요. 알겠습니다. 자, 요철 구간이죠. 네. 이런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항상 부침은 있습니다. 네. 더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시장의 키워드가 실적에서 매크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크로가 녹록지 않습니다. 네. 이란 전쟁 이후에 높아진 국제유가, 인플레이션,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 자 이런 것들이 뇌관인데요. 연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요. 이런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네. 실적입니다. 자, 2분기 실적은 7월 달부터 우리가 받아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매크로 이슈는 나빠진다 하더라도 네. 7월이 되면 다시 이런 뇌관을 실적 이슈가 덮으면서 우리 장을 이끌 것입니다. 그렇다면 6월에 공백기죠. 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좀 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2보 전지를 위한 1보 호테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네. 오히려 좀 더 재정립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또 다른 실적을 발표하는 모멘텀을 기대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까 답변으로 주셨던 포트폴리오 짜는 법을 조금 다시 돌이켜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방송 내내 여주사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네. 왜 여주사인가요? 네.
네, 화제의 베스트셀러죠. 네. 아, 화제인가요? 네. 저만 화제인데. 아, 아닙니다. 네. 제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네, 여주사, 네.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지으신 게? 그쵸. 아무래도 여주사라는 게 우리 시장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가장 네. 원동력이고,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저는 음. SK 하이닉스를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주사 키워드가요, 네. 강세장은요, 주도주가 꺾이기 전까지 계속 갑니다. 음. 만약에 지금의 주도주가 10,000포인트다, 아니면 네. 9,000포인트다, 아니면 20,000포인트다. 그 끝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가장 그 중심에는 주도주, 여주사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음. 때문에 여전히 포트폴리오에서는 상당 부분 주도주를 사자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있으니까요. 어우, 소개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조금 꺾인다 할 때는 이 네. 주도주가 꺾이는 게 특정 기간 길어지면 아, 좀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 강세장은 언제 끝날까요? 모르죠. 하지만 주도주가 꺾이면 강세장이 꺾인다라고 음.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나와주세요. 갑자기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빈센트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